자, 기브앤테이크 지옥에 빠진 나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드라마 아세요?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고 예고편 같은 걸 몇 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결혼 얘기더라고요. 이 손해보기 싫어서라는 이제 드라마가 시작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보니까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게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가짜 결혼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약간 이런 드라마들도 이제 유행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막 축의금을 막 받아야 되고 뭐 이제 뭐 전 남자친구가 양다리 걸쳐가지고 헤어지자마자 막 결혼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요것도 뭐 겸사겸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드라마 그 예고편 제가 영상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축의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품앗이다. 낸 만큼 받고 받은 대로 내는 것이 국룰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다. 이 결혼식도 이 축의금 다 물가 상승률과 연동됩니다. 그래가지고 식당 위치에 따른 교통 숙박비는 인정되지 않고 축의금 봉투 하나당 참석하는 하객 수는 정해져 있고 내 축의를 받아간 인간이 내가 받을 때까지 이직, 이민 혹은 사망하지 않고 친분을 유지할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 되는 축의금은 먼저 내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다.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면 손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축의금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거 결혼할 때 축의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고민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은 10년 전에 10만 원을 받았어요. 동료한테. 그래가지고 나도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10만 원 줄게 라고 냈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물가 상승률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10년이면요. 10년이면 보통 물가가 1.5배는 올라갑니다. 조금 많이 오르면 2배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만 원이면 지금의 20만 원 정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조금 더 내는 게 맞다. 이게 사실 그 서로 이제 주고받는 기준에선 맞기도 하죠. 근데 아니 그럼 뭐 누가 뭐 빨리 결혼을 하지 뭐 늦게 결혼하래?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이기도 하고, 또 이게 마냥 이게 정성이지 뭐 이걸 꼭 이렇게 서로 돈돈거리는 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도 없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9년에 결혼을 했는데 5만 원을 낸 동료가 있었대요. 근데 그 동료 결혼식에 가려고 했더니 좀 축의금도 부담되고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보내고 안 갔다. 식사를 안 한 거죠. 그랬더니 답례 선물을 안 주더라.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는 옛날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5만 원을 냈어. 근데 나는 이번에 이제 안 가. 5만 원 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가고 5만 원을 냈어. 그러면 나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서운하다 이거지. 서운해가지고 답례 선물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잘한 것인가? 이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요즘에 좀 잡혀서 그렇지 사실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대들은 좀 물가가 좀 잡혔었어요. 거의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쭉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물가가 별로 안 바뀌었는데 최근 한 3, 4년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축의금에서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고 이제 밥값도 막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축의금을 10만 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꽤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만 원이면은 그 밥값이 뭐 한 3, 4만 원,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가지고 밥 먹고 10만 원 내면은 많이 남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 5만 원이 기본이고 10만 원 하면 그래도 좀 친한 친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만 원이면은 밥값이랑 그렇게 차이도 안 난다고 합니다. 이 상부상조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고 이게 지금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다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말은 좋은 의미인데 이상하게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연도 있대요. 뭐냐면은 5년 전에 퇴사한 직장 상사가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여러 명의 그 축의를 막 했겠죠? 그 회사에서. 근데 이분 자녀가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안 갔어. 안 갔는데 나중에 입금 안내 문자가 왔다. 내가 낸 게 있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입금 문자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상부상조 개념이라면은 모른 척하는 거는 아니기도 한데 사실 또 이게 관례상 지나간 사람보다는 앞으로 내가 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통용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축의금 키오스크가 생겼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신 분 있나요? 이제 요즘에 막 생기고 있는 문화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키오스크를 안 쓰는 곳들도 많은데
이제 슬슬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키오스크, 여기 카드 단말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카드는 안 되고 현금을 넣으면은 식권하고 주차권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 선택, 이게 뭐 포장, 매장 식사 이거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하고 축의금 얼마, 그다음에 이름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권 필요하신가요? 하면 이제 차량 번호 입력하면은 이제 막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축의대라고 하나요? 축의대를 맡아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자기 나이대와 비슷한 젊은 사촌이나 친구를 시킵니다. 그러면 뭐 친척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돈 때문에 그럼 친척들은 이거 축하하러 왔다가 일만 하고 가죠.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절도가 생기기도 하고 뭐 사기에 연루되기도 하고 뭐 돈 가방을 뭐 없어져. 갑자기 봉투가 하나 없어져. 이러면은 또 서로 막 가족인데 이 돈 어디 갔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면서 미묘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입금액, 이름 이런 것들이 엑셀로 자동 정리가 돼가지고 메일로 보내주고 뭐 이런 기능이 있대요. 거기다 뭐 정산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굳이 이거를 사람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결혼 요금 징수하는 거냐, 또 심적으로 거부감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돈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런 반응도 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좀 찬성하는 파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다 이거죠. 근데 결혼식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키오스크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냐면은 이거 하는 사람도 우선 힘들고, 그리고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남들은 저기 안에서 막 그 봅니다. 뭐 어쨌든 행사도 보고 뭐 축하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계속 돈만 보고 있는 거야. 돈 세고 있고 뭐 계속 정리해서 뭐 100만 원 다발로 막 묶고 있고 뭐 고무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든 적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축의대 사례하시나요? 왜냐면 이런 거 할 때 또 사례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결혼식이라는 거는 다 상부상조기 때문에 다 돈 거래로 서로 이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신랑 신부 측에 최소 2명씩 앉아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인 사연들도 계속 올라옵니다. 최소 10만 원은 해야 되지 않나요? 하면은 여기 또 20만 원, 여기 또 20만 원 뭐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청첩장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결혼하실 때 대부분 하셨겠지만 이 청첩장을 그냥 주면 또 정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좀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밥을 사야 돼. 밥을 사면서 식사를 딱 하면서 아, 나 이번 청첩장 나왔잖아 하면서 청첩장을 딱 줄 때 자기 이름을 써서 줘야 됩니다. 그 받는 사람 이름을 써서 줍니다. 그거 안 써서 주면은 또 기분 나빠 하거든요. 성의가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슬슬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청첩장 모임을 얼마 정도 돈을 내야 되냐라고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이제 남자는 4.6만 원, 여자는 3.5만 원 정도가 식대로 적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0명을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럼 남자는 46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한번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주기도 뭐하죠? 남자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술도 먹고 뭐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인당 얼마 정도 대접해야 되냐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더 높은 분들도 많아요. 자, 이 코로나 이후로는 약간 조금 뭐 모바일 청첩장을 주기도 하고 이게 뭐 그래도 약간 좀 문화로 조금 자리는 잡았는데 사실 아직도 친한 사람이면 청첩장을 직접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청첩장을 직접 안 주면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운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한 달 전쯤 되잖아요. 요때 많이들 요 밥을 먹거든요. 근데 평일에 먹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엄청 정신 없어집니다. 그냥 정신 없이 맨날 밥, 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결혼 준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결혼 직전에 진짜 정신이 없고 빨리 결혼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워낙 지치니까. 자, 그러면은 얻어먹는 사람은 기분이 좋냐? 아닙니다. 그것도 불편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축의금을 우선 얼마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식대로 4.6만 원을 얻어먹었어요. 자, 거기다가 결혼식장 식대도 또 있죠. 그게 또 한 6만 원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벌써 10만 원이 넘네? 그럼 난 얼마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얻어먹긴 했는데 갚아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가 예전에 받은 돈도 있고 내가 또 줘야 되는 돈도 있고 골치 아픈 겁니다. 자, 서울 예식장 평균 식대 금액이 지금 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6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뭐 호텔은 훨씬 더 비싸고요. 그럼 그냥 일반 예식장도 평균 식대가 8만 원인 시대라면은 이제는 10만 원 내면은 약간 조금 미안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청첩장 모임으로 얻어먹은 거에다가 식대까지 8만 원 내면은 10만 원이면 이제 손해. 그럼 이제 예전에는 보통 나 혼자 가면 좀 뻘쭘하니까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가거나 뭐 애기 데려가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냈어요. 5만 원 낼 거 한 10만 원 내지 뭐 하면서 이제 2명, 3명 가서 밥도 먹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이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는 3명이 간다? 그러면 한 30만 원 내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끊을 수는 없다. 누군가 끊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는 없다. 자,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하나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결혼은 내가 뭐 나중 얘기라고 생각해도 당장 급한 거 있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진짜 이 개미지옥에 빠지거든요. 뭐냐면 이 생일인 사람들이 카톡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막 축하해 주세요가 막 떠요. 그러면은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한 이 애매한 그거 있죠. 원래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하기가 이제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면 받아야 될 것 같고 받으면 줘야 될 것 같은 가장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입니다. 한번 받는 순간 이제 개미지옥이 시작되는데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대학생입니다. 뭐 20대 초반인 거죠. 근데 대학생이 1년간 카카오톡 선물하기 평균 금액이 44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한 3, 4만 원은 쓰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대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집단이죠. 그러면은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가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화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들 안 보냅시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다 안 보내. 근데 야 그래도 보내야 되지 않아? 아니면 야 너 저 영식이한테 이번에 뭐 생일인데 뭐 보냈어? 라고 누가 물어보면 안 그래도 보내려고. 그 순간 모두 다 보내.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카톡 선물하기가 막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 그러다가 이게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없어졌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카톡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뭐냐면 내게 생일 선물 준 친구 나한테 줬던 애죠. 자, 네가 받고 안 줄 거니? 라고 지금 강요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물론 이게 좋은 알람 기능일 수도 있죠. 아, 네가 받았는데 깜빡하고 안 보낼까 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생각하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안 받았으면 안 줘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 여기 위에 제일 떠 있잖아. 이걸 안 누를 수가 없지. 야 가자. 어쩔 수 없다. 가는 거죠. 그럼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게 돈이 될까요?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지고 다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환불을 하면은 90% 환불을 해주고요. 10%는 카카오톡이 이제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환불 수수료가 어쨌든 10%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10%야. 특별하게 뭘 하진 않았는데 그게 얼마냐? 지난 5년간 선물 환불 수수료로 1236억을 벌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1년에 한 200억씩 그냥 버는 거니까. 이 기브앤테이크 문화라는 게 사실 뭐 우리한테는 뭐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왜곡된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혹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준 만큼 상대한테 받아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다. 이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지 뭐. 그냥 약간 상호 교환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 일본식 영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제가 이거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여기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뭐냐. 이런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뭔가를 얻고 싶다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give and take를 쓴다. 한마디로 서로 교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양보를 합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타협이나 뭐 합의, 양보 이런 개념이라는데 우리는 약간 교환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이미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뭐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는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줄여갈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 문화가 빨리빨리 바뀌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90년대 결혼식 문화를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40대인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뭐 우리 삼촌이 결혼할 때 누가
이모가 결혼할 때 그때 뭐 동네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막 함 들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막 뭐라고 했냐? 안 그랬습니다. 다 그냥 뭐 의뢰하는 거지 하면서 아 누구 결혼하나 보다 하면서 막 축하도 해주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오징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막걸리 먹고 막 소주 붓고 그리고 이때는 일부러 깽판을 쳐. 남의 집 앞에서 깽판을 치면은 부모님들이 막 헐레벌떡 나옵니다. 뭐 먹을 거랑 뭐 돈을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제발 깽판 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돈을 줘.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함을 놓고 갑니다. 그냥 놓고 가면 다행인데 친구들입니다. 함을 안 놓고 가고 갑자기 뭐 이상한 장기 자랑을 시켜. 이런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옛날에. 그것도 밤에 동네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게 고작 30년 전이다. 근데 이 사회의 문화라는 게 30년 단위로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세대라는 건 이제 30년 기준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바뀔 겁니다. 저는 이걸 가장 빨리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잔치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초만 하더라도 돌잔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잔치가 빠르게 없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도 돌잔치가 많이 없어졌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잔치가 거의 이제는 좀 안 하는 분위기 하더라도 이제 가족끼리 해야지 뭐 돌잔치를 뭐 굳이 하냐라는 것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들 중에 특히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어떤 뭐 그 잔치 문화가 생각보다 이 농경 시대 때는 적합하지만 지금에는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죠. 예전에는 이제 품앗이라는 게 뭐 워낙 쉬웠고 당연했고 하다 보니까 뭐 너네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약간 마을 잔치고 우리 친척들 뭐 상대방 친척들 모두의 잔치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성대하게 하고 다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전보다 이제 친척이나 뭐 아니 이런 분들 잘 안 만나고 이웃사촌의 개념도 이제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맞지 않지만 뿌려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된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축하라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지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물가 때문에 이제는 부담되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서로 약간 그냥 꿍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갔다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문화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축하라는 거 있죠. 축하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축하한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어떤 결혼 문화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을 간다기보다는 그냥 의뢰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또 상대가 올 거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어떤 진심 어린 축하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 정도로 좀 규모도 좀 작아지고 대신 또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당장은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또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